혈관벽이 찢어지는 경우 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 반대로 혈관이 부풀면서 터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365일 뇌를 지키는 대한뇌졸중학회 채널입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이정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경과 박수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맥박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동맥박리가 경부, 목이죠. 그리고 뇌동맥박리, 대동맥박리 등등 다양한 곳에서 이제 박리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동맥박리 그리고 뇌졸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동맥박리는 특히나 젊은 연령, 일반적으로 50세 미만에서 뇌졸중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약 2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혈관벽이 찢어지는 경우 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 반대로 혈관이 부풀면서 터질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이라 하면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두 개를 지칭하는데, 전신의 수많은 혈관들 중에서 뇌에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 상행 대동맥, 경부동맥, 대뇌동맥이 찢어지는 경우에 뇌경색 혹은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혈관이 찢어졌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뇌졸중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경동맥이 찢어지는 경우에 일전에 말씀드린 뇌신경을 누를 때 나타나는 증상 외에도 눈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증상, 혹은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잘 안 나오는 증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목 뒤로 지나가는 척추동맥이 찢어지는 경우에는 주로 어지럽거나 걸을 때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는 증상, 속이 메스꺼우면서 토할 것 같은 느낌,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증상, 심하면 의식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동맥박리가 의심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검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혈관의 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CT나 MR 혈관 조영술을 시행해야 하는데, 둘 중 어떤 검사를 시행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경부 및 대뇌동맥을 모두 포함한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CT나 MR 혈관 조영술에서 동맥박리가 의심이 된다면 카테터를 직접 삽입해서 검사하는 뇌혈관 조영술과 혈관벽을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고해상도 혈관벽 MRI를 이용해서 동맥박리의 특징적인 영상 소견이 보이면 동맥박리를 확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맥박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여러 혈관이 동시에 찢어지는 경우, 혹은 동맥박리의 위험성을 높이는 결체조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뇌혈관 외에 다른 혈관에 대한 검사와 유전자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부 또는 이제 대뇌 혈관 이런 곳에 이제 동맥박리가 일어났다, 그래서 진단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치료를 해야 될까요? 동맥박리가 확진됐다면 우선 피를 묽게 만드는 항혈전제를 이용한 약물 치료를 시작합니다. 단 머리 바깥 경부혈관이 아니고 머리 안쪽에 대뇌혈관이 찢어진 경우에는 혈관이 찢어지면서 뇌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출혈 위험성을 고려해서 항혈전제를 선택합니다. 그 외에 경부 및 대뇌혈관이 아주 좁아지거나 막힌 경우 혈관 중재 치료, 쉽게 말해서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고 스텐트를 넣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항혈전제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약들은 이제 계속 평생 동안 먹어야 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우선 정답을 말씀드리면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올해 발표된 미국 심장학회 학술지에서는 3에서 6개월 정도의 항혈전 치료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후 약제의 유지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우선 동맥박리로 인한 뇌졸중 증상이 있었는지 여부와 찢어진 혈관벽이 잘 아물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고려해서 약물 치료 기간을 결정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러한 찢어진 혈관 자체가 그러면 저절로 회복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상처가 나면 회복 기간을 거쳐서 아물고 흉이 지듯이 혈관벽도 찢어진 이후에 회복 기간을 거쳐서 아무는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 6개월, 길게는 1년에 걸쳐 서서히 아무는데 깨끗하게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도 하고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힌 상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찢어진 혈관벽이 부풀면서 뇌동맥류, 흔히 꽈리라고 하는데 풍선처럼 부푼 상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혈관은 모양이나 크기, 증상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수술이나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맥박리가 진단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다 하는 거나 아니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이거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첫 수개월 이내에 동맥박리가 재발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소 4주에서
길게는 한 6개월까지 특히 마사지나 과격한 운동은 피하시도록 권고합니다. 하지만 이후 장기적인 예방법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동맥박리와 연관된 결체조직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동맥박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들은 마사지나 과격한 운동을 평생 피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이제 동맥박리와 뇌졸중에 관해서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동맥박리로 인해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에도 한쪽 팔다리 힘 빠짐이나 말이 갑자기 안 나오는 뇌졸중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당연히 119를 통해서 빨리 응급실에 내원해야 하는데 그 외 갑작스러운 목이나 얼굴의 통증, 극심한 두통, 어지럼이 생긴다면 신경과를 방문해서 뇌 영상 검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 보면 사실 과격한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건데 진짜 과격한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과격한 운동을 피하라는 내용은 이제 동맥박리가 생겼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지 동맥박리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과격한 운동을 피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하지만 목을 너무 과하게 이렇게 탁 뒤틀거나 이런 카이로프랙틱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가급적 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심하게끔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두통이 갑자기 너무 극심하다거나 양상이 좀 다른 경우에는 신경과를 꼭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